최근 여야정이 탄력근무제 확대에 합의하고 광주형 일자리의 초당적 지원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 노동계가 임금 및 근로조건 후퇴를 우려하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당분간 첨예한 노정 갈등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자,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문재인 네, 대통령의 노동정책,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노동정책이 국정 기조나 아니면 노동 공약으로 이미 수차례 반복돼서 노동 존중 사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로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즉 구체적인 집행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피부에 와닿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인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없고, 특히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노동 존중 그리고 대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른바 노동 현장에서는 희망 고문처럼 들리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노동 존중 그리고 대화 천명돼 있지만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쟁점들을 좀 보죠. 일단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해요.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손잡고 기존 현대차 직원보다 임금은 적지만 정부 지자체가 복지를 지원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이것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뭐죠? 첫 번째는 임금이 적은 정도가 아니고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 정도 되는 임금 구조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대졸 초임을 2천만 원대 초임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있어서 어쨌든 그 문제의식이 저희도 함께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현대 자동차, 즉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동차 생산량을 현재 늘려서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 자체와 그다음에는 생산량이 줄고 있고 또 주요하게는 수출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서의 그 수출량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생산의 양만 키우는 것으로서 일자리를 늘릴 경우에 이것이 또 다른 이후에 문제가 구조조정의 문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에서의 어쨌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또 국민 세금을 그것을 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정책과 그리고 그 속에서의 그 지역에서의 아니면 정부의 사회인프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더 우선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예. 그다음에 생산을 확대하는 위주의 정책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사실 결국 전반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서 함께 또 해결돼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적정 수준의 임금과 적정 수의 일자리 확대 어떻게 좀 만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미래 산업에 대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지금 주요하게는 질적인 좀 전환을 좀 가지고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럴 경우에 국가가 투자해야 될 인프라와 그리고 그 질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이 연구 인력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비한 사실상 인력 충원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이 포화 상태에 있는 자동차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어떤 그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할 것인지가 각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좀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생산직 노동자의 수를 임금을 낮춰서 키우는,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고용하는 것보다 아예 산업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하고 해서 고용의 방식이나 고용의 대상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신 거네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광주시하고 한국노총이 어쨌든 투자 유치 추진단 3차에서 합의는 했고요. 최종 협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그 합의된 내용들 자체가 재단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합의를 만약 울산하고 만약 비교한다라면 광주에서의 고용이 창출되지만 울산에서는 그런 고용이 주는 효과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예.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나아가서 지금 울산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그 소위 그 중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울산 지역 경제에서는 또다시 현대자동차의 지금 울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규모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까지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자칫하면 지역 간 갈등으로도 유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된 더 많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있는 이쪽에서 생산량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울산 쪽은 오히려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게 위축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즉각 총파업하기로 지금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행될 것 같으신가요? 그 현대자동차 지부와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지부는 현재 총파업 그 결정들을 하고 있고요. 광주형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원래는 민주노총이 그 하루 21일 그 총파업 하고 있는 날짜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만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도 함께 결합돼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사안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래요. 지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 있는 기존의 생산직 노동자가 되게 고임금을 받고 있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안 놓치기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늘려주려고 하는 시도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외부적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일자리의 부분들이 아니고 현대차의 기아차나 마찬가지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면서 신규 채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향후 구조적인 인력 감축이라고 하는 중복 투자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애는 상황이 양쪽에 모두 다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신들만의 일자리 지키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잘려나갈 거다. 이런 양쪽의 모두에 거죠? 다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쟁점으로 좀 갈 텐데요. 지금 탄력 근로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5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충격이 있다.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잖아요. 이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한 거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그 탄력 근로제는 2022년까지 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4월 달 법안의 취지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그리고 그것이 7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격 완화나 현장 조사를 위해서 6개월 동안에 이른바 처벌 정원을 유예를 해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것을 실시해보기도 전에 2022년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법 취지 자체에 무색할 정도로 아예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절차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탄력 근로제의 필요성이라든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신 건가요? 탄력 근로제는 이미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사측이 일방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측의 의도대로 사용자 측의 의도대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개월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여기서 6개월로 확장할 경우에 이미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라던가 근로시간 단축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인데 탄력 근로시간제로 인해서
사실상 일자리 나눔의 효과까지 모두 다 삭감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노동계의 반발이 있는데 여야가 정부가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라고 보는 그런 배경이 뭘까요? 글쎄요, 저희들은 뭐 경제 지표가 뭐 매우 안 좋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예. 이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만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뭐 개혁 조치라던가 아니면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기보다는 다분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요구에 그대로 순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이것이 또 이른바 뭐 협치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실 지난 적폐 정권의 마지막 남아있는 이 자유한국당과 국회에서 예. 다시 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계약했듯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경사노위 문제도 있는데요. 경사노위에서 사실은 또 이런 문제도 논의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민노총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2일 출범하기로 좀 예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민노총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논란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대의원회의에 정족수 부족으로 아직도 결정이 무산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함께 출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논의 자체가 길어지면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5 부분의 주체들이 먼저 출범하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바라. 저희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뭐 저희들의 참여를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 22일 날 출범하게 되면 이제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 토론이 이후에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경기사회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참여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 대의원 대회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지도부로서 매우 또 책임을 좀 통감하면서 다음 대의원 대회가 이제 곧 저희가 1월에 정기대의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하고 나면 12월 2019년 1월 정도의 공백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있는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 짓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충분한 토론 그리고 이견이 있으면 또 이견을 서로 이제 나누고 또 각각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들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내년 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현장을 또 돌아다니면서 설명과 토론들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노총에 대해서 고집불통이다라는 발언도 했고 노정 간에 좀 갈등이 자꾸 증폭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다 얘기를 듣지는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대화와 좋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